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의 긴축 수위도 지중률 인상에 그치면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고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도 가닥을 잡아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외풍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을 앞두고 그 기대로 IT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오늘 장의 분석은요, 전문가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코스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싱크풀의 비숍 윤용식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석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코스닥은 오늘 장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조용한 가운데 IT주들이 강세였는데요. 기관 쪽에서 무려 5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빠졌기 때문에요. 반발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턴을 우리가 보면 중국이라는 부분은 지준율 인상이 있었고요. 또 금리 인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자기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판단을 해보고요. 유로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대두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판단할 때 전상 미국 시장이라는 부분인데요. 무너지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은 나뉠 수가 있겠는데 가깝게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 펼쳐집니다. 소비의 어떤 그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서 벗어나서 회복이라는 부분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을 좀 양호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반등세를 싣고 나가는데 힘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세를 가만히 보시면요. 아무래도 개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관이라는 부분은 오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쭉 좀 빠져나오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개인들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이라든가 또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받아내면서 반발세 장세의 어떤 기초를 설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 특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LG전자를 위시한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반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세의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 후계구도와 관련된 3개의 종목들이 떠올랐다. 또 삼성그룹주가 전반으로 떠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반발세 장세의 지속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 깔끔하게 들어봤습니다. 내일장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내일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내일도 오늘과 유사한 흐름이 되겠는데요. 주목하실 점은 이제 대부분의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반발 끝에 우리가 취한다고 표현합니다. 막 반등을 하니까요. 아주 V장으로 내려갔던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향후에 아주 기대감이 되니까 위에서 따라붙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처럼 암기하셔야 되는 게 낙폭 과대 그리고 반발 매수 그다음에 변동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 반발 매매 변동성 이렇게까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요. 아무래도 시장에 주도주라든가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게 꼭 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도주 없습니다. 뭐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했고요. 개별 종목 같은 데도 역시 주도 테마 없기 때문에 이쪽이 되지 않을까 저쪽이 되지 않을까 왔다리 갔다리만 했고요.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에서 반등한 건 팔고 또다시 아직 반등하는 거로 옮겨가는 매수로 돌아가는데 오늘 장에 가만히 보시면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삼성그룹 후계구도와 관련된 흐름이 조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도주로 이어진다면 전반적인 IT의 반등이라든가 개별 주들도 역시 끌고 올라가는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면서 오늘과 비슷한 반발장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그룹주의 상승과 그리고 주도주의 형성이 내일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월요일 순서인데요.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이 이어집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대세 예측에 기반한 투자 설계, 손절없는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투자 성과를 자랑한다.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비숍의 손실없는 투자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무료로 저희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추가적인 궁금한 점을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비숍의 손실없는 투자법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현대백화점을 꼽아주셨는데요. 매수가를 좀 넘어서는가 싶더니 오늘 장에서는 2%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아직 손절가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동사의 패턴은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플랫폼 공부했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머문다는 것이고요. 머문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달리거나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위로 뚫고 가면 저번에 배우신 대로 상당 부분에 폭발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현대백화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을 제가 12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현재 가격이 12만 6,500원입니다. 조금 올라가서 시장 어떤 흐름과는 관계없이 위로 상승을 하려는 시도가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윗부분의 흐름보다는 이 동사의 어떤 그 내용적인 흐름보다는 전체 시장이 나름대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흔들림이 조금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플랫폼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뭐가 있냐면 패턴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와도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흔들림을 이용해서 저점을 자꾸 받아 나가셔도 되는 것이 이제 현대백화점 패턴이다 판단을 해봅니다. 마냥 차트상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은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높은 거래가 터지면서 현재 거래가 다운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이게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향후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래가 융성하고 다시 거래 바닥을 찍고 상승하게 되는 패턴이다 보면 돼요. 시장도 좋지 않은데 거래량이 차분하게 매물이 소화가 된 다음에 올리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거래량에 거래 바닥 찍는 거 한번 유의 있게 보시고요. 현재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자꾸 받아주시면 윗부분으로 목표가 16만 원 가는 데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백화점 보유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현대백화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비숍의 손실없는 투자법 강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핵심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예. 오늘은 뭐 캔들스틱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의 실전 적용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캔들스틱 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봉 차트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 쉬운 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캔들스틱만 가지고도요, 그것만 가지고도 주식을 골라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 이 시간에 출연해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서부터 논리적으로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나서 어디 가서 난 주식 잘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써먹는 수준으로 해서는 실전에서 하나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익히고 숙달하려면 그 어떤 기본되는 논리를 완전히 머릿속에 A서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캔들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깐 백판에 가서 얘기를 나누면요. 네. 일본의 쌀가게라던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가게 외상이라든가 매출, 매도 이런 부분의 패턴을 파악하다 보니까 봉차트라는 걸 만들었고요. 왜 이름이 캔들스틱이냐? 간단하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이와 같이 뭐 봉이 만들어지고 앞에 이렇게 양초 심지 같은 게 남기 때문에 캔들스틱이란 이름이 들어갑니다. 색깔로요, 적색이 표현되는 건 뭐 그날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끝났다는 얘기고, 청색인 경우에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빠졌습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 캔들스틱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심리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심리 파악입니다. 심리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앞부분에 있는 어떤 시각적인 것,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편적으로 너도 나도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느낌? 빨강색을 보면은 주식 투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을 보면 야 올라가는구나 흥분하게 되고요. 파랑색을 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공포에 젖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캔들스틱의 어떤 형태를 구분하는 그런 시도를 초보자 때 많이 합니다. 저도 주식 경력이 20년쯤 됐는데요. 한 3년 정도 하고선 그런 시도를 해봤어요. 무슨 비법이 있지 않겠냐. 쭉 패턴을 열심히 호벼 파다 보면 어떤 패턴이 있을 거다.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어떤 요런 다음에 요런 캔들스틱 요렇게 하고 요렇게 나오면 요거는 올라갈 확률이 90%더라 70%더라 이런 부분을 쓸데없이 밤새 가면서 연구를 몇 달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심리 게임이거든요. 사고팔고에 이 심리 게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보편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캔들스틱이 파랑색으로 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됐을 때 장대 음봉이라는 건 꽤 긴 몸통을 가진 캔들스틱이 출현을 하게 됐을 때 말이죠. 윗부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이요. 쭉 훑어내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심리적으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경우가 전날 이 파란색 음봉 마구 흘러내린 이 부분을 연상을 하고요. 그 다음날 팔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또 사자는 사람들의 의도는 굉장히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란 부분들이 이걸 굉장히 응용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쭉 흘러내리는 패턴을 만들고서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을 그 다음 날이면 매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세력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노리고 다음날, 전날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쏟아지는 물량을 싼 가격에 아주 손쉽게 받아서 오히려 반등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반대로 그 다음날 반전 신호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거꾸로요. 심리라는 게 이렇게 흐르는데 거꾸로 이게 적색의 어떤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말이죠. 거꾸로 굉장히 빨간색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굉장히 어떤 사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날이 되면 이걸 보고선 덤벼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부분에 힌트를 얻고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은 그 다음날 팔아먹는 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스틱 하나만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종목의 흐름 자체에 중요한 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논리 자체는 캔들스틱의 모양이 흔히들 알려진 대로 아주 보편성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일일이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그 부분을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짧습니다. 따라서 실전 적용에 쓸 수 있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중요 요소만 오늘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잠깐 돌아가서요. 네.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예. 캔들스틱의 일반적인 이해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부분이 색깔입니다. 색깔이요. 색깔이란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파랑색이 있고 빨강색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이 쭉 하락을 할 때요. 차트를 잠깐 아무거나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분이 여기 부분을요. 여기 하락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요. 네. 네,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위에서 아래로 줄줄줄줄 흘러내릴 때 사람들이 매물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어디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음봉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해당 종목이 이렇게 빠지는 날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던 종목이 오늘도 역시 이렇게 빠지는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이걸 사겠습니까? 이걸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거나 어떤 세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사게 되죠. 그러나 대다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질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매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면 더 좋아 그러고 있는 돈 가지고 계속 사들어갈 뿐이지 빠졌다가 물렸다가 다시 본전이 되면 팔지 못해서 안 달아난다면 그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이라는 부분, 특히 악성 매물이라는 부분은 목적 없이 해당 부분의 색깔만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들어왔더니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물리게 되는 케이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사람들이 매물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이렇게 파란색 구간이 아니라 색깔로만 우리가 쉽게 파악해보면 이와 같이 쭉 빠졌었는데 해당 종목이 빨갛게 올라가는 부분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니까 야 어저께까지 사흘 나흘을 빠졌던 종목이 오늘은 반등을 하는구나. 사봐야겠다.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못 들어갔다 치고요. 둘째 날 확 올라가니까 이제 맞거든.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이와 같이 빠지게 되니까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락 도중에 빨간색 패턴은 흔히 말해서 매물대를 말하는 겁니다. 짧건 길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빨간색 패턴 부분을 가로로 쭉쭉쭉 이어줬을 때 우리가 분봉 차트에서도 또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단기에서도 또 크게 봐서는 일봉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매물대가 이 빨간색 부분이나 고점을 만들고 꺾여졌던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패턴도 이거 올라가다 보면 보시다시피 제가 금을 찍찍찍 아무렇게나 거놨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따라갔다 물렸을 거다. 예, 거기가 매물일 거다. 올라가는 흐름에서 보시면 여기서 부딪습니다. 매물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 아닙니까? 좀 전에 금 거는 대로 여기 부분도 역시 매물대일 것이다. 그 부분을 통과를 하고 넘어가서 지지를 하고요. 또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부딪게 되는 차트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부분마다 거기 부분이 계속 매물로 작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아무렇게나 근 금 같지만 이 금에서 계속해서 연타적으로 동사의 패턴이 계속 저항선으로 매물대로 또 매물이 쌓이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서 이 매물을 이 사람이 받았다가 또 물리고요. 또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이 또 받았다 또 물리고요.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매물의 고착화가 돼가지고 이 부분만 되면 사람들이 팔게 되는 거죠. 10만 6천 원, 7천 원 가면 해당 종목은 못 가. 흔히 말해서 이게 넓게 이어지면 박스권의 상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가 조금 전에 배우신 아주 쉬운 얘기인데요. 캔들스틱의 색깔만 가지고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접근하고 매수 종목을 고르실 때는요. 앞부분에 하락한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패턴을 보고선 타이밍을 잡게 마련이거든요. 하락한 부분에서 뭘 보냐. 대부분은 원래 얼마였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대.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이요. 원래 얼마였는데 이렇게 빠졌으니까 지 가치대로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어요. 내가 사면 빠른 속도로 쭉쭉쭉 올라갈 거야 라고 꿈을 꾸시거든요. 그거를 바라신다면 먼저 보셔야 될 게 하락 부분에서의 캔들스틱의 색깔이세요. 그 색깔 부분이 굉장히 오묘하게 꺼여 있고 계속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작은 산 톱니바퀴를 만들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올라갈 때 여러분 바람하고는 좀 틀리게 계속 골치 아프게 좀 올라가면 밀리고 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색깔이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네. 꼬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캔들스틱의 이제 양초 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꼬리 부분이라는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어떤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굉장히 이것도 상당히 재밌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꼬리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는요. 차트를 좀 띄우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LG 패션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네. 자, LG 패션을 보시면요. 하향을 하면서 동사의 패턴이 여기 부분을 보시면요. 하향을 하면서 좀 크게 너무 크게 확대를 했죠.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상승하는 부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서 올라갈 거를 계산하려면 이전에 하락했던 부분을 보시는 게 좋아요. 차트를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린 이게 꼬리인데요. 올라가려다가 꼬리를 남기고 내려오고요. 계속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꼬리 계속이요. 이런 부분이 흔히 말해서 장중에 어떤 패턴인지를 연상을 해보세요. 야! 이 종목이 지금은 파랗게 끝이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장중에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이런 식으로 끌어올라가는 듯 보였을 거예요. 그죠? 이랬다가 종가 무렵에 쭈루루루 내려오면서 이와 같이 꼬리를 만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나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 붙었을 것이고요. 영락없이 물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쉴 새 없이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많이 형성이 되는 윗꼬리라고 합니다. 이거 위에 있다고요. 이런 패턴 이후의 반등의 형태는 틀림없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껄쩍지근할 겁니다. 그 부분을 넘기가 어려우니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올라갔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또 줄줄줄 흘러내리고요. 또 한참 주거니 받거니 이런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급등이라는 부분은 나올 수가 없죠. 자, 얘기하면 실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LG 패션의 이런 꼬리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봤더니 애가 확 급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꼬리가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잘만 가네. 그러고선 아마 이렇게 따라 붙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보나마나. 굉장히 아프게 되고요. 못 올라가서 질퍽질퍽하는 흐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 앞부분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윗꼬리 부분을 파탄을 파악하시는 건데요.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네. 코리안리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재보험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고 보험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가고요. 장도 뭐 기관권이 뭐 흔들림이 있고 막 뭐 아무래도 저번에 그 만기일 때 한번 크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 지금 뭐 일을 가는 패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관권 수급이 왔다리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패턴의 영향인지 금리 인상이 은행, 보험 등등을 띄우지를 못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요. 재보험인데요. 어느 정도의 패턴을 좋은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동사의 패턴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꼬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예. 동사의 패턴도 역시, 제가 지금 차트를 조금 잘못 띄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윗꼬리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잠깐 말씀드린 대로 LG 패션으로 마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중요한 점은 그 꼬리 부분이 나온 다음에 꼬리 부분 구간을 아까 여기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정해놓고 이 부분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에 심각한 변화가 있으면은 동사는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매물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무난하게 넘어야 된단 말이죠. 무난하게 넘는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건 매물이 아주 드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으려고 있는 힘을 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의 변화가 심각하게 나오면 이 꼬리 부분이 향후에 한동안은 못 넘는 라인이 돼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동사의 부분을 보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 부분 거의 변화가 없이 무난하게 변함없이 거래량의 소화를 잘 해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이 부분을 타넘으면 얘기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두 번째 부분은요. 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예.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윗꼬리 말고 아랫꼬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마찬가지죠. 올라가려다가 흘러내리면서 위에 긴 꼬리를 만드는 걸 우리가 윗꼬리라고 하고요. 아랫꼬리라는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장중에 뒤집어가지고 위로 다시 뒤집어 올린 거죠. 그런 부분은 뒤집어 말하면 아까 올라가려다가 내려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매물대가 형성이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물렸을 거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아래로 내려오려다가 뒤집어 올리는 건 뒤집어 올릴 만한 힘이 있는 흔히 말하는 세력이나 에너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종목을 하나 좀 띄워보면 ENF 테크놀로지를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네. 잠깐 보시면요. 동사의 패턴은 유달리 아랫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면서 장중에 내려왔던 부분을 자꾸 뒤집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꼬리 부분을 윗꼬리가 나올 때는 하향할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아랫꼬리가 나오는 건 상승할 때의 흐름인데요. 동사의 흐름이 올라가면서 밑으로 꺾이겠느냐 안 꺾이느냐는 부분은 이 아랫꼬리 부분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힘이 세구나. 그죠? 장중에 흔들리고 다시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기력이 있구나. 또 하나는요.
그렇게 장중에 흔들린 걸 또 받아서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세력주를 파악할 때 아랫꼬리가 많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파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요. 동사의 패턴은 지금 아랫꼬리가 많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장이 좋든 나쁘든 아랫꼬리라는 거 쭉 끌고 올라가다고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보면 세력의 힘에 의해서 쭉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위아래로 흔들면서 물량을 털거나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의 급격한 변화도 없이요 꾸준히 아랫꼬리를 만들고 올라간다는 건 이 부분에서 우리 꼬리가 잡힌 거예요. 우리한테 너 세력 있지?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세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고 나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쭉 끌고 가려고 끌고 왔었거든요, 동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추세 패턴을 만들면서 뚫고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시장이 우리가 흔히 이제 겪으셨습니다만 10월 말 11월 초 여기를 지나면서 아주 그냥 엉털방털이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복잡하고 막 뒤죽박죽인 장세가 거듭됐기 때문에 이런 시기로 갈 적에는 이런 부분에서 야 그만두자, 그만두고 조금 있다가 시장 좀 잠잠해지면 우리 다시 사서 오르되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은 정해놓고 그거 이상은 안 빠지게 해보자 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의인화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 발현이 돼서 손을 떼고요,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되돌림까지 보면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일부를 팔았겠지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이 아랫부분에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10,000원대에다가 지지점을 덕하고 다시 행동을 하면서 또 매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세력을 파악을 하는 부분에서 아랫꼬리 하나를 보고선 힌트를 얻고 흐름을 시나리오를 쓰고 파악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아랫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네. 압축된 캔들스틱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주로 거래량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네. 흔히 이런 식으로 모양이 하나가 예를 들어 캔들스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네. 만들어질 경우에 이 부분이 흔히 말해서 당일이요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겠죠. 우리 흔히 말해서 크로스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데 평상시 거래량이 예를 들어 2만 주 내지 3만 주밖에 안 되는 종목이 이것이 만들어진 날 거래량이 30만 주가 터졌다고 치면요. 쉽게 말해서 열흘 동안에 있어야 될 흐름을 하루에 다 커버했다고 보시면 맞죠. 열흘 동안 있어야 될 흐름은 이걸 분해를 해보면요.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그날 요렇게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요렇게 오르고 그 다음날 요렇게 오르고 뭐 이렇게 오른 다음에 윗꼭지를 만들고 요렇게 하고요. 다시 빠졌겠죠. 쭉 빠지고 쭉 빠진 다음에 아래로 쭉 꺾어졌다가 다시 크로스를 만들고 올라가서 요렇게 끝난 거가 이제 열흘이 되겠죠. 이 열흘 동안의 흐름이 30만 주라는 거래량을 통해서 하루에 다 끝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캔들스틱을 파악하실 때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보셔야 되냐면 아랫부분에 거래량의 수위와 같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당 종목을 분해를 하실 때는 얘기가 점점 복잡해집니다만은 평균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캔들스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 분석이라는 부분은 이와 같이 요령 자체가 조금 기본 논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우리들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거래가 폭발했대요. 예. 그리고 위에서 도지를 만들었대요. 또 슈팅스타가 나왔대요. 또 햄버거가 만들어졌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다 아실 만한 캔들스틱의 이름들이에요. 뭐 드래곤 플라이가 나왔네.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름을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캔들스틱이 논리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열흘 동안 압축이 돼서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서 조정이 또 있을 거야 라기보다는 그렇게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열흘 조정을 다 한 거거든요. 설명서 말씀드린 대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와 같은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야 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보실 줄 알아야 캔들스틱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전 패턴은 캔들스틱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반전 패턴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근데 흔히 말해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반전 패턴이라고 여러분 주식 책을 사시면요. 막 이만큼 됩니다. 한 20, 30페이지 나오죠.
거기에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무슨 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쉽게 말해서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꼽아 볼게요. 그래서 네. 그거만 기억하세요. 주식 논리라는 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는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땐 맞고 믿었더니 다음번엔 배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상 맞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섬골 반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빠지던 종목이 섬을 만들고 다시 반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승 장악형이라는 게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음날 위아래로 이걸 끌어안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쓸모가 있고요. 나머지 아시는 반전 패턴은 다 하나도 써먹을 수 없고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내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볼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중소형 네. 건설주들이 이제 오랫동안 조정들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룡건설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예. 좀 보시면 계룡건설은 이제 광급공사를 많이 하고요. 국회의원이 옛날에 사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국회의원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패턴을 보시면 잠깐 차트를 보시겠어요? 쭉 많이 빠졌던 부분이 건설업이 내년에도 뭐 주택 경기가 지금 조금 살아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배우신 거 나옵니다. 여기 섬골 반전형 나오죠? 이와 같이요. 아래로 도지 만들고 꺾어지는 부분이요. 그래서 121선 찍고 올라와서 61선 타고 옆으로 플랫폼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맞춰볼 때 이와 같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동사를 한번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드는 패턴 자체는 이제 손절은요. 15,500원 정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500원 정도 설정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으로 해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기 전에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22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포스코 강판을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포스코 강판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포스코 계열 쪽들이 이제 포스코 펀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포스코에 뭐 엄격한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포스코가 좀처럼 위로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이전에 강하게 이어지는 시세에서 회복들을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조금 이제쯤이면 올라갈 때쯤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또 증설을 또 하면서 공급과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요.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강판 패턴은요. 지금 차트가 나옵니다만은 현재 보이시는 대로 전고점을 채우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전고점이라는 부분이 여기 이제 34,000원에서 33,500원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을 현재 채워 놓고요. 두 번씩이나 쌍봉을 만들고 아래로 꺾였거든요. 현재 패턴을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이와 같이 쌍봉을 만들고 꺾여내린 패턴이라고 할 때 쌍봉의 꼭지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이 아래요 3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했어야만 모양새가 살아있는 흔히 말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는 그 부분을 아래로 좀 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족스럽고요. 지금 이 종목에 이제 시급한 것은 빨리 3만 원을 회복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되돌림이 돼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주저하게 돼요. 우리 의뢰하신 분이 31,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3만 원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점은 조금 잘못하셨고요. 3만 원 깨진 땐 좀 줄여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현재는요. 시장의 반등세와 함께 올라가면서 3만 원을 넘으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엊그저께 3만 원까지 잘 올라오다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3만 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부분은 내일은 죽었다 깨도 이놈은 이렇게 넘어야 돼요. 넘지 못하고 아래로 내린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 가지고 계신데요.
좋은 종목이라 뭐 손절하기는 좀 아깝습니다만은 뭐 3분의 1이라도 개념상이라도 손절을 조금 해주셨다가요. 밑에 부분에요. 저점 27,000원 전후에서 다시 받아주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해보고요. 내일은 그냥 무조건 3만 원 넘기를 한번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CJN입니다. CJN을 531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는 6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무상증자도 한다는데 앞으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산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지난 17일에 기사로 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럼 65,000원에 사시고 30% 비중이시고 현재 가격은 63,800원이니까 별로 손해는 없는데요. 이와 같이 가격이 6만 원대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 내용도 좋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하실 게 뭐 1대1이니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만주를 갖고 계시면 만주가 더 생긴다. 그 대신 주가는요, 6만 5천 원을 반으로 확 접어가지고 3만 원으로 출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결정한다면 지금 시장 전체 여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시장 전체 여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아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정을 안 받을 정도로 강한 어떤 수급이나 유동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논란이라든가 조정받을 요소들이 끝이 나게 될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랄까요, 환매라는 부분도 소화가 되고요. 외국인의 잠깐 동안의 이탈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의 어떤 매도라는 부분도 컴프라치가 될 거고요. 기금이라는 부분도 올해만 해도 뭐 1, 2조 원 이상 뭐 매수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도 3, 4조 원 이상을 또 매수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수급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괜찮다면 종합지수는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볼 때요. 연말 부분을 무상증자의 이벤트로 대충 묻혀놓고 지나시고 증자를 받은 다음에 내년을 보고 간다면 상당 부분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100%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한전기술입니다. 역시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한전기술을 12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한전기술 살펴볼까요? 네, 한전기술 상당히 좋은 네. 회사이고요.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 정도를 뽑을 수 있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공갈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핵심주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뚝 부러지고 우리 의뢰하신 분이 왜 물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얘기는 간단한 거죠. 한전기술 같은 부분에는 터키 원전이 수주가 될 것이다. 또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G20 기간 중에 도장 찍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내포가 돼 있었어요. 11월 7일까지 그 어떤 도장을 못 찍게 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깨진 걸로 알아라 라고 이제 그쪽 터키 쪽의 장관이 와서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11월 7일이 지나도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상하다라고 봤어야 맞는데요. 그냥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그 달 이후로요. 뭐 폭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부분에서 걸린 거 아니냐 차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얘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7일경에 이미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장을 안 찍고 얘기가 없을 때는 팔아버리셨어야 맞는 이런 흐름인데요. 그대로 지우고 계셨는데 여기서는 주식의 기본적인 가치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차트 패턴도 윗부분에 10만 원 위쪽에서 워낙 견고하게 바닥을 만들어 놨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모양은 흉합니다. 뚝 부러지고요. 아프시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현재 패턴인 경우에는 그대로 자꾸 가셔서요. 기회라는 게 이제 원전이 터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남아공도 있고 인도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 막 줄을 대놨기 때문에 하나 터지면 연달아 터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견디셔가지고요. 해당 가치는 10만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 본전 이하에서 안 파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전기술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LG입니다. LG를 271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하신 매수가가 8만 원이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익 실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바닥에서는 예. 급등이 원래 없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징적인 부분에 이제 휘말리면서 쭉 오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발성 매수가 제대로 되려면 LG전자가 떠야 되고요. LG전자가 저번에 무슨 뭐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는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가고요. 뭐 당연히 주 LG 또 뒤따라 붙는 친구들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따라 붙었을 거고요. 어제 오늘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LG 이노텍이 따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따라가면서 낙폭과대주에 대한 반등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 이제 LG 차트를 좀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매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요, 이 박스라는 부분을 만들고 박스를 어긋나고 깬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요. 트릭이 나왔죠. 일종의 파격 이후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윗부분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86,000원, 7,000원 여기 부분이 되면 일단은 시세가 끝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차트상은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LG라는 부분 또 LG전자라는 부분이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낙폭이 과했던 종목에 대한 V자형 반등의 대장격으로 한동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친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볼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뭐 86,000원, 7,000원에 판다는 건 굉장히 아깝죠. 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익이 나셨습니다. 8만 원에 사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배를 좀 내미시고 배짱을 가지고 까짓거 흔들리면 내가 수익 난 거 좀 줄여서 팔지 뭐 이렇게 보시고요. 좀 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패턴은 상단에 9만 원 이하에서는 안 파는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보고요. 1차 저항선은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8만 6천 원 전후 가격이 되면 흔들흔들하고 할 텐데요. 하루 이틀 좀 참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17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세명전기를 6,95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적어두지 않았는데요. 얼마 정도에 매도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얼마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단기적인 되돌림 반등의 꼭지 부분에서 지금 사셔가지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밀리면 내일 바로 파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주가 되겠고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패턴은 이게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매물을 누적시키면서요. 윗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보이시는데요. 일봉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 끌어올렸다 치자 이겁니다. 바닥권에서 1,000원짜리를 끌어올려서 최고점이 9,000원이거든요. 9,000원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현재 가격이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6배 이상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끌고 가면서 계속 그 가격대에서 더 가지는 못하고 봉우리를 계속 만드는 것을 우리가 주봉상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나쁘게 말하면 어떤 패턴이 됩니까? 물량을 털고 있는 패턴이 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판단을 해보면 그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부분을 전제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동사가 일단 무조건 이 위에 7,000원대 위에 만들어 놓은 여기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현재는 꺾였다가 V자형으로 7,000원까지 올라갔다 꺾이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이 6,600원이세요. 6,9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아슬아슬한데 여기서 더 내려오려고 하면 얼른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 가격부터 정해 놓으시고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7,100원 정도 되면 일단 끊어주시는 게 낫고요. 저라면 상단에 8,000원을 완전히 넘어서 눌림목이 올 때라면 모르지만 그전에는 사지 않는 것이 이제 해당 종목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요. 6905님께서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 쌍용차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를요. 20% 갖고 계시고요. 1,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현재가는 10,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사서 기다리시는 거죠. 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매매도 괜찮은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바닥권에서 기다리는 것은 안전한 거 아니거든요. 예, 지금 바닥권에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긋해지고 잠이 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밀려도 이렇게 흐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괜찮겠거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부터 밀려가지고 뭐 30% 40% 손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움직일 때는 안전한데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오히려 위험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조짐은 조금씩 보이는데요. 동사의 패턴이 위로 올라가려는 조짐은 이거 조금씩 보입니다만은 아직은 누가 봐도요. 이게 이탈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일이죠. 워낙에 바닥에 소외돼 있었고 반발 사이클이 열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눈이 벌게서 찾고 있으니까요. 쌍용차 좀 많이 빠졌는데 쭉 횡보했는데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관점들이 응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요. 드리고 싶은 말은 1,300원에 샀고 지금이 10,000원이시니까요. 9,5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죽었다 깨도 지켜주실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 쥐고 계신다면 그게 전제로 한다면 말씀드리거니와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거고요. 올라간다 그러면 뭐 보나마나 한 10% 이상씩 쭉쭉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상승을 한다면 13,000원 1차 기본 목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영남제분입니다. 영남제분은 2,797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셨대요. 20% 갖고 계신데요. 전망과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치가 없는 종목이 급등을 해서요. 1차, 2차, 3차 시세를 내고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로 하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드리긴 좀 뭐한데 조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의 시세는 통상 이런 식으로 1차 시세가 나오고 또 2차 시세 그리고 3차 시세를 내는데요. 3차 시세가 제일 크고 화려하게 됩니다. 제일 크고 화려한 다음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이거 아주 교과서 같은 패턴입니다. 추세를 찍 거줬을 때 이 추세 부분을 아래로 깨고 내려간 다음에요. 되돌림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되돌리면 한 3,100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빠지는 이런 패턴으로 통상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위로 올라간다나 이런 것보다 지금 물타기를 하셔서 이렇게 가격 조절을 좀 하셨는데 조금 위로 떴을 때요. 3,000원 인근에 근접하면 얼른 파시고 다른 종목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모두 마쳐봤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열려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또한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맞춰주신 비숍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